안녕하세요, 구만수입니다. 오늘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가 아니고 설마가 사람 잡았다입니다.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금을 날리다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의 아는 사람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아는 경우는 아닌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뭐 한 2,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관해 놓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이 기사가 하나 떴어요. 한 지붕 두 집주인 미등기 새 아파트 주의보라고 해서 이 기사가 떴는데, 이 내용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살짝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의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새 아파트의 지각 등기 비일비재하다, 소유권과 대출 여부가 확실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거래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시면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이렇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오늘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는 아닌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절차를 한번 보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의 공공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곳은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그건 뭐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철거하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이제 입주를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권리관계가 이제 확정이 되는 이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전 고시가 되면 건축물 대장도 만들고 이제 등기부 등본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산과 조합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전 고시하는 준공이 된 다음에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전 고시되는 기간이 빠르면 한 1년 6개월, 늦으면 심지어는 8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다. 뭐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 기사 보시면 이제 됩니다. 기사는 한 지붕 두 집주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매매라든지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못해 모가 건물, 뭐 이런 이제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 새로 지어진 게 만약에 1000세대면 조합원이 700세대다. 그러면 나머지 3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일반 분양분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무런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 분양계약서밖에 없죠. 분양계약서. 그 분양계약서 보시면 뒤에 이제 명의자가 바뀌게 되면, 이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행사에서 바꿔주죠. 이런 경우에 그 기간, 그러니까 이제 이전 고시가 되는 기간까지는 분양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이제 권리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사실 많이 생긴다라는 게 이제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조합원 물건의 경우 종전 토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를 확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반 분양분은 사정이 다르다. 등기가 없어 매도인의 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매도인이 주인이 일반 분양 받은 수분양자라 그러죠. 주인이
대출을 얼마 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자. 만약에 지금 여기는 대출을 뭐 안 해준다라고 나와 있지만 대출을 이제 시절에 따라서 해줍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죠. 분양계약서를 이제 은행에서 보관하고 대출을 중도금 대출을 해줍니다.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는 은행 가야지만 알아요. 근데 이제 원본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원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출이 이제 일어났다라면 이 원본이 이제 은행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도 뭐 적어도 그런 권리 관계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나 매매, 준공에 대해서 이제 이전 고시가 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1년 6개월, 늦으면 8년까지도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매매라든지 또는 전세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매매나 전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그 조합과 또 시공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보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믿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한 지붕 두 집주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임대차를 전세 들어갈 때에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냐. 실제 주인은 지금 잔금을 거의 치기 일보 직전까지 조금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거의 다 넘어간 만약에 B라면 실제적으로 분양계약서상에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하고 해야 되냐? A하고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주인은 B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주민등록증 확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안인 것 같은데 약간 틀려요. 어떠냐면 이제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이 제가 아는 지인의 아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주소 나오면 안 되니까 지어놨어요. 이제 보증금 1억 6천입니다. 근데 그저 계약금 1,600이고 잔금이 이제 1억 4,400만 원인데 면적이 101제곱미터니까 한 30평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인, 임차인 있고 여기 이게 아마도 이제 확정일자 받은 도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졌고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가려놓긴 했지만 공인중개사 분들 여기 또 이 사인 서명 날인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완벽한 계약서인데요. 계약서 자체는 완벽한데 뒤에 이제 하는 어떤 액션들이 잘못됐어요. 자, 일단 자세히 알기 위해서 특약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사항에 보면 자, 첫 번째 첫 줄에 미등기 상태의 전세 계약이다 라고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할 수는 있죠. 미등기 상태. 왜냐면 등기 칠 때 잔금 치고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순위 중도금 대출 3억 3천만 원이 있답니다. 채권 최고액은 3억 9천 120%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잔금 치룰 때에 전세 잔금을 치룰 때에 1순위 중도금 대출을 그 금액만큼 감액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위치가 주소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가 서울은 아니고요. 서울 근교의 수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도금 대출 금액 감액을 하면 2억 2천에 전세금 1억 6천 해도 3억 8천이죠. 3억 8천이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경매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거는 뭐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 위 계약의 모든 사항들은 임차인이 가계약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1,400만 원을 임대인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들어갈 때에는 1,400만 원을 임대인 계좌에 계약을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계약
쓸 때, 계약서 쓸 때에 이제 계약의 효력이고, 가계약금만 놓고 이제 나머지 이제 돈 넣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근거가 뭐냐면, 근거란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잔금 칠 때 입주하고, 입주하면서 잔금 친다. 이 얘기죠. 결과적으로. 요걸 더불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굳이 쓰지 않더라도 잔금일은 따로 여기 있는데 제가 지금 덮어서 가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미등기 상태고 뭐 등기부등본이 없지만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을 때에 되면은,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즉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1순위는 은행에서 1순위를 하는데, 지금은 3억 3천이지만 내가 잔금 1억 6천만 원을 넣게 되면 그 금액 비슷한 금액을 감액을 해서 건저당 금액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잔금을 치었으니까 입주를 하겠다. 이게 이제 예상되는 로드맵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시행사하고 시행사, 그러니까 이 사업을 벌인 사람하고 시공사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뭐 대금을 지급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시공사란다. 시행사에서 이제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불을 못했다든지,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서 그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막상 잔금일이 되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겠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중도금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등기도 안 되겠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입자가 이제 어느 날짜를 맞춰놨을 거니까, 뭐 2달이든 석 달이든 맞춰놨을 때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는 소유권 이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니까, 자, 세입자는 이미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은 나오는 거죠. 나와서 돈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제 차에 이삿짐을 실어놓고 이제 이 아파트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으니까 감액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황,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잔금도 안 치고 안 들어가야죠. 이삿짐을 예를 들어서 뭐 맡겨놓고 어디 컨테이너에 맡겨놓고 뭐 모텔에서 잔다든지, 그런, 또는 뭐 친척집에서 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추후 상황을 봐야 되는데, 분명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부동산도 있어요. 여기 이제 가려놓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잔금 치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있는지 여기 중개하시는 분들도 그냥 모른 척 했거나, 이제 이걸 저한테 질문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통상적으로 괜찮아질 거다, 들어가라고 그랬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해결이 안 됐어요.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세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질 않아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잔금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쟁이 생겨서 계속 차일피일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소유권 이전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감액 등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세입자는 이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자기 일 바빠서 그냥 있었고, 근데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다? 은행에서 이 채권 회수, 중도금 대출한 걸 갖다가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 세입자는 이 돈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주인이 돈을 받았으니까 주인이 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죠. 돈이 속인다고. 주인 입장에서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억 6천만 원이라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게죠. 왜? 뭐 설령 여기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확정일자는 결과적으로 저 선순위 대출 3억 3천만 원의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아무리 지금 이삿짐이 트럭에 이삿짐이 있고 또 당장 갈 곳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클리어 될 때까지.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지고 이 부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된다고. 뭐 설령 그 이삿짐을 컨테이너에 넣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는 이제 주거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집주인한테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데 돈을 잔금을 치고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예전에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모르는 게 사실은 죄가 되는 세상이 돼버려서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그 세입자는 믿은 죄밖에 없죠. 집주인이 당연히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내가 먼저 돈을 주더라도 집주인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한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장님께서 어찌됐든 이것을 클리어 시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믿고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1억 6천만 원을 날렸다가 팩트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젊은 친구입니다. 사회생활을 이제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마치고 나와서 돈 열심히 벌다가 이런 계약서 한번 잘못 쓰고 판단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자기의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라면 문제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지만 학교에서 진짜 공부만 국어 수학 영어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공부 이런 말 하면 또 밑에 댓글에 욕하는 사람 댓글 어차피 못 달게 해놨습니다. 맨날 이렇게 근로소득 삽질만 해가지고는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경제관념들, 그리고 이런 계약 관련된 계약을 한번 잘못하면 큰일 전재산을 날린다라는 계약 관련들에 대해서 이걸 따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런 세상에 나오면 전부 다 하이에나들이 정말 많은데 공부만 하다가 나와서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버리면 진짜 한강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요.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전세를 얻어서 갔는데 그 집이 그때는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한번 책에서 보니까 떼어보라 그래서 떼어보는데 엄청 지저분해요. 뭐가 뭔지도 뭐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공인중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명 복덕방 그 중개인 사무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갔는데 다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을 보고 어쩌저 해서 했는데 아이고 이게 경매 넘어갈 집이더라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부랴부랴해서 그 전봇대에 붙이고 해갖고 그렇게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집주인을 만났는데 경매가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저 다음에 오신 분한테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 저 역시도 생돈을 그나마 적은 돈이었지만 전재산을 다 날렸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아마 이 길로 또 오게 된 동기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참 많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뭐 관례나 관행이나 아까 기사에도 나오지만 뭐 그런 게 관례다 관행이다 아까 기사의 내용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을 알아봐라고 해야 되는데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설마 사람 잡겠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주를 시켜버리면 결국은 설마가 사람을 잡은 상황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지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절대 들어가지 말고 이삿짐은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또 며칠 친척집에 가서 지내시면서 뭐 계약을 이제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도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 돌려받고 다른 아파트든 뭐 빌라든 다른데 이제 사실 곳을 찾아서 가시는 것이 후일 이런 일이 전세금을 날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지 아닐 거야. 사람은 죄송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자,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